안녕하십니까. 9월 17일 오후 1시를 넘기는 시간입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는 좀 민망한 말씀을 드려야 되겠는데, 금주 들어와서 내내 추미애 장관 사태 주제로 얘기를 할 수밖에 없고, 오늘도 그 주제를 얘기 안 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일매일 일어나는 뉴스 중에 국민적 관심사가 있고, 거기에 제가 특별히 제 생각을 보탤 일이 발생을 하면 그걸 피해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24시간이 지난 이 시점에 다시 또 추미애 사태와 관계되는 일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이 추미애 사태와 관련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제 민주당 대변인인 박 의원, 공교롭게도 지금 제가 살고 있는 곳 지역 출신 국회의원이고 KBS 앵커 출신인데, 추미애 장관 사태에 대한 성명을 발표하기를 추 장관 아들은 질병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불법하게 병가를 얻거나 휴가를 연장한 사실이 전혀 없다. 이거는 야당과 일부 세력의 억지다. 오히려 추 장관 아들은 안중근 의사가 절명사로 남긴 위국 헌신 군인 본분, 나라를 위해 몸을 바치는 것이 군인으로서의 나의 본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인용하면서, 추미애 장관 아들은 비록 사병이었지만은 위국 헌신 군인 본분의 자세로 복무를 했다. 더 이상 이 문제 시비를 걸어서는 안 되겠다. 아주 폭발적인 반발이 일어났지요. 무슨 소리를 하느냐. 당장은 이런 반응입니다. 그래, 안중근 의사가 리순 감옥에 갇혀서 병을 칭병해갖고 휴가나 병가를 나온 일이 있느냐. 어디다가 대고 처음부터 목숨을 버릴 각오로 순국하신 양반을 빗대가지고 거기에 감히 서일병을 거기다 갖다 붙여 아주 분기탱천하는 이런 여론들이 SNS상에 들끓고, 저 또한 그렇습니다. 그 대변인이 정신이 나간 사람이에요. 아마 당 지도부하고 의논했을 텐데, 대변인 성명 나갈 때는. 이 시점에 안중근 의사하고 어떻게 해서 추미애 장관 아들 서일병하고 그 비교 자체가 안 되는 일 아닙니까? 이 격이 도대체 그거 어떻게 그렇게 비교를 할 수 있습니까? 안중근 의사는 대한의군 참모 중장으로서 100여 명의 게릴라 부대를 이끌고 두만강변에서 일본인들과 교전을 하다가 새에 밀려서 노령으로 잠시 몸을 피한 사이에 이토 히로부미가 하룻빈에 나타난다는 정보를 듣고 그를 격살해야 되겠다는 결심을 하고, 그 의거를 일으킨 것이 1909년 10월 26일이고 그가 순국한 것은 그 이듬해 3월 26일 여순 감옥에서 순국했습니다. 우리가 놀라운 것은 안중근 의사가 1심 판결에 이르기까지 당당하게 나를 포로로 대접해라, 이 사람들아. 나는 이토 히로부미를 암살한 자격이 아니다. 암살범이 아니다. 나는 조선이군 참모 중장으로서 군사행동으로 그를 제거했을 뿐이다. 포로로 대접해라. 당당하게 그런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절명시를 남겼고, 그 중에 하나가 위국 헌신 군인 본분이라는 것도 남겼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일본인 재판장, 일본인 검사들, 그리고 일본인 감옥 근무자들이 이게 조선인 안중근 의사에 대해서 아주 인간으로서 감복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일제의 그 검찰 책임자가 단독 면담을 해가지고, 안 선생 항소를 하세요. 항소를 하면 사형을 면하게 해드리겠다고. 그런데 본인은 이걸 거부했습니다. 이건 본인의 의사일 뿐 아니라 1심 판결이 진행 중에 황해도 고향 안악에 계셨던 그의 어머니 조 마리아 여사가 아들을 위한 수의, 이게 돌아가셨을 때 입힐 옷,
수의를 스스로 장만하고 거기에 손수 편지를 썼어. 네가 이번 이 일을 감행한 것은 처음부터 목숨을 바치기로 한 일이니까 목숨을 구걸하는 일은 절대 해서는 안 된다. 1심 판결이 사형 판결이 나면 그걸 그대로 받아들여라 하는 글을 써서 두 아들, 안중근 의사의 동생 두 사람에게 이걸 싸들고 여순에 가서 형을 만나게 했어. 안중근 의사가 그 글을 봤어. 그리고 어머니의 그런 감화 플러스 본인의 의지 때문에 1심 판결을 받고 항소를 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민주당 대변인이 어제 안중근 의사의 절명시인 위국 헌신 군인 본분 거기까지만 얘기하고, 그리고 서일병의 어머니인 추미애 여사가 그 아들에게 조마리아 여사와 비슷한 행동을 보였다고 한다면 또 못할 텐데, 추미애 장관은 나는 모르는 일이다. 내 아들은 계속 아팠다. 그렇게 휴가 얻는 게 그게 뭐가 잘못이냐. 이런 태도를 일관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하늘과 땅 차이 아닙니까? 안중근 의사 본인 그 어머니 조마리아 여사의 태도, 서일병과 그 어머니 추미애 여사의 태도, 이걸 어디다가 갖다 빗대요? 당대표와 대통령이 사과할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수능 안씨들이 들고 일어났지 않습니까? 수능 안씨들이 우리 가문의 위대한 영웅을 모독했다고 들고 일어나는 정도가 되어버렸습니다. 여기에 윤봉길 의사의 직계 손녀인 윤경진 의원이 나섰습니다. 그는 그 할아버지가 어떠한 일을 했다는 구체적으로 말씀하지 않고 순국 선열들이 현재의 이 꼬라지를 보기 위해서 목숨을 바치고 항일 투쟁을 했던가라고 하는 한탄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안중근 의사나 윤봉길 의사나 스스로 목숨 바치기로 한 사람들. 안중근 의사가 순국 당시에는 32세, 윤봉길 의사가 1932년 4월 29일 홍그공원에서 일본인 천황 천장절의 기념식에 수류탄을 던져서 거기에 상해 주둔군 시라가와 대장을 비롯해서 총영사 그리고 일본인 거두들을 참살시킨 그때 나이가 26. 윤봉길 의사에 대한 기록은 백범일지에 아주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부득이 저는 이 시간에 그 중에 한 구절을 인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백범일지에 이렇게 표시되어 있습니다. 지금 곧 죽음의 터로 가는데 내가 자세히 살폈더니 하나도 두려운 표정이 없고 그 법을 다 먹더라. 자기는 속으로 백범이 울먹였다. 저도 이 순간에 좀 울먹하는 심정인데, 그래서 이제 택시를 불렀어요. 택시를 부르니까 택시를 타기 전에 호주머니를 뒤적거리더니 윤이사가 홍크 공원에 가는 차비만 남기고 그 며칠 전에 용돈으로 주었던, 백범이 주었던 나머지 돈을 선생님, 이 돈은 이제 제가 쓸 수가 없으니 이거 선생님께 돌려드립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차고 있던 시계, 이것도 며칠 전에 정확한 시간을 알리는 시계가 필요하다 생각해서 좀 비교적 비싼 시계를 백범이 사서 윤리사한테 줬는데, 선생님 이 시계도 이제 한두 시간 안에 소용이 없지 않습니까? 선생님 차고 계시는 낡은 시계하고 바꿔 주십시오. 바꿔 찼어요. 그리고 가서 몇 시간 뒤에 그는 그런 의혹을 일으키고 일본에 끌려가서 순국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목숨을 건 순국 열사들, 그리고 그 정신을 이어받고 그 사냥하는 절대다수의 국민, 그 중에는 윤경진 의원처럼 바로 할아버지가 순국하신 그런 의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추미애 장관 아들 영가 휴가 합법적이다, 그걸 우기는 과정에 이 순국 열사 안중근 의사를 끌어들이고 망발이지, 망발. 이성을 잃고 정신 나간 짓이지요. 또 어제 국방위원회에서는 놀라운 일이 벌어졌지요. 원내대표를 지냈던 홍영표 의원이 구테타 잔재 세력이 응원해가지고 추미애 장관의 아들 사태를 침소봉대해가지고
이것을 정권 타도의 빌미로까지 여기고 있지 않느냐. 구테타 세력이 이 국회에 들어와 가지고 이런 짓을 하고 있다. 이렇게 아주 갈파했어요. 정권을 잡고 그 세력이 승승장구하면 눈에 보이는 게 없는가 봅니다. 자기들만이 옳고 나머지는 전부 적이고 못쓸 놈들이고 전부 쓰레기 집단들이고 그리고 우리를 공격하는 놈들이다. 이렇게만 보이는 것 같아요. 구테타 세력은 지금 제1야당의 뿌리를 거슬러 올라가면 김영삼 대통령 시절에 이미 광주 사태와 관련해서 내외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소급 입법을 만들었지요. 12.12 구테타 관련자 처벌법을 만들었어요. 전두환, 노태우를 비롯해서 수십 명이 구속되고 장기형을 다 처벌했습니다. 역사적으로 정리를 했지요. 그 구테타 세력 이미 다 정리된 겁니다. 지금 광주에서 기총소사가 있었다. 전두환이가 거기에 관련이 있다 하는 것은 큰 줄기에서 구테타 세력에 대해서 성공한 구테타 세력도 처벌된다 하는 거. 그리고 전부 감옥에 보내고 사법처리 다 된 그 격까지에서 한두 개 기총소사도 있었다. 이런 걸 갖고 지금 재판을 간헐적으로 진행하고 있는데 큰 줄기에서는 지금 제1야당이 그 주류가 구테타 세력이 절대 아니지요. 그렇게 따지면 지금 민주당에는 그 구테타 세력을 방조한 사람들 없습니까? 그리고 제1야당이 여기에 대해서 오늘 아침 12시까지 이렇게 무기력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까?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추미애 장관은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을 배제한 최늘래 이동유죄와 한동훈 검사장 사건 그 수사지휘권 발동이 불법하고 부당했다고 하는 게 이미 증명이 됐으면 물러서야지요. 대통령이 해임했어야죠. 그렇게 됐다고 한다면 그 이후에 지금 계속되는 아들 문제와 관련된 이런 소용돌이는 끊겼을 것이고 추미애 장관도 더 많이 잃지 않았을 것이다. 그때 제가 얘기했죠. 더 많이 잃지 않기 위해서 이 단계에서 그만두라고 했습니다. 이거 누구 탓으로 돌리겠습니까? 이제 끝까지 갈 수밖에 없지요. 끝까지 지켜보겠습니다.